네, 이어서 오면 해설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면은요, 딥시크의 러프리와 샤오미 회장 레이진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 제목에서 보시면 러프리가 레이진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다고 하네요. 네, 딥시크는요, 중국의 AI 회사인데요. 거기서 러프리가 이제 퇴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1년 전에 샤오미 회장한테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추측하길 아마 그 1년 전에 받은 제의를 기억하고 그쪽으로 샤오미로 옮겼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일단 그 얘기는 접어두고요. 러프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이제 딥시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요. 중국에서 개발된 AI 모델이고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챗 GPT 있죠? 그 챗 GPT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AI입니다. 그런데 이 챗 GPT가 개발될 때 수많은 돈을 들여서 개발됐다고 하는데요. 딥시크는 그의 몇 배나 적은 돈으로 이 AI, 챗 GPT의 성능을 뛰어넘는 AI를 그 성능을 보였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이 러프리가요, 그 딥시크의 핵심 개발자라고 합니다. 네, 엔지니어 러프리는요, 저랑 한 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요. 딥시크가 이제 기존의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법을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라고 해야겠네요.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법을 도입한 인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챗 GPT나 다른 챗봇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 방법과 아예 다른 방법을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 친구가 이제 도입을 한 건데요. 그래서 딥시크의 핵심 개발자로 천재소녀라는 별칭이 붙어 있기도 한답니다. 네, 붙어 있어요. 자, 그리고요. 이 엔지니어 러프리가 이렇게 빵 뜨면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러프리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에서만 태어나고 중국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인데요. 원래 이제 AI나 이런 핵심 기술, 이제 현대사회에서 핵심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보통 해외에 나가서 해외의 기술을 습득해서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러프리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해외에서 유학을 하지 않아도 실력만 있다면 AI 혁신을 이끄는 엔지니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려줬던 그런 인재랍니다. 네, 그런데요, 이제 여러분, 이 인공지능이 이제 떠오르고 있잖아요. 인공지능이라는 이 기술이 지금도 계속 뜨면서 5만 곳에다가 이제 AI 기술이 접목되고 있잖아요.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드론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수많은 곳에서 AI 기술이 쓰이는데 너무 많은 곳에서 AI가 쓰이는 반면에 그 AI 기술을 정확하게 구현해내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이 AI 인재를 찾으려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프리 같은 인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러프리가 수억의 그런 수억 연봉의 제의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이유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네네, 인력 부족이 시달리고 있다고 아까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샤오미 회장이 러프리에게 수십억 원의 어떤 그런 연봉을 제의를 했죠. 그런데 왜 샤오미 회장 레이진이 러프리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했을까요? 이번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AI 기술이 쓰이는 곳은 너무 많은데 이제 레이진처럼 아니죠. 러프리처럼 뛰어난 인재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카우트 제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 AI 시장은요, 다른 공장에서, 다른 제조업이나 무언가 물건을 만드는 일에는, 똑같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명이 일하는 거를 100명이 일할 수도 있고 1000명이 일할 수도 있어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업한테 이익이 되거든요. 그 일을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러프리처럼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이 AI 시장에서 대체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창의성과 아이디어가 중요한 AI 시장에서는
1000명의 노동자가 별 의미가 없어요. 1000명의 노동자가 그냥 기술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의미가 없고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 단 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샤오미 회장이 스카우트 제의를 한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러프리는 연봉 20억 원을 제의를 받아도 당시에 고사를 했다고 합니다. 고사란 뭐죠? 그 20억 원의 스카우트 제의를 거절했다는 거죠. 그 1년 전에는 고사를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지 모른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러프리는요, 좀 더 조용한 곳에서 일하고 싶고 이렇게 집중을 받는 것이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러프리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3번. 자,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이 러프리가 높은 연봉 제의를 받고 직장을 옮길지 아니면은 직장을 옮기지 않을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직장을 옮길 때 연봉만 생각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먼저요, 적성. 이 일이 적성에 내 흥미와 맞는지, 내가 흥미를 느끼는 분야인지, 내 적성에 맞는지, 그거를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2번, 요즘 워라밸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일하는 시간과 나 혼자만의 시간, 그 휴식 시간의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곳이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이곳에서 내 미래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곳에서 내가 뭔가 미래를 위해서 내 커리어를 쌓을 수 있고 내가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길이 안 보인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높은 연봉을 받아도 거절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곳의 환경과 사람들도 매우 중요해요. 사람들끼리의 문화가 너무 경쟁적이고 너무 사람들끼리 날이 서 있으면 또 안 가고 싶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곳이 금방 망할 것 같다. 그러면 또 가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20억 원의 연봉 제의를 받고 러프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오면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